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 가운데 경호처가 최근 말썽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장 주영훈 경호처장 관사에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빨래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가사 도우미 역할을 시킨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붕괴를 했습니다. 왜 붕괴를 했을까요? 당시 이런 사항이 이전에 바로 박찬주 육군대장 2군 사령관 공관병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박찬주 육군대장이 바로 반평생을 군문에 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단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처장이 어떻게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호처 내부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조사를 했는지, 정말 외부에서 조사가 이어지는지 이런 것이 없이 자체 조사라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의 기동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운전기사를 기동비서관이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 기동비서관을 이전 건양숙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운전기사를 하던 최모 씨를 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기동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고위직 3급, 그러니까 이전에 말하면 부의사관급 그런 고위직으로 쳐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 말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청와대 경호처의 운전기사는 이 업무를 맡는 것이 5급 내지 6급이 맞는데 왜 갑자기 고위직인 3급이 맡아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또 말썽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한 것이 또 주영훈 경호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영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경호처 내가 완전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호처 직원이 한 49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호본부, 그러니까 대통령 직원에서 경호 담당을 하는 경호본부 소속 경호원 또는 경호관 150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사항을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호원들은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에 가서 휴대전화 통화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뺀다고 난리를 찍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만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겠다, 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경호할 때 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경호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업무 시간에 가서 통화 기록도 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이런 정보를 언론기관에 유출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조사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습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외교부에서 여러 사항들이 또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감찰반에서,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 외교부 간부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모두 받아서 포렌식 그렇게 정밀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자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것을 보면 이건 바로 민간인 사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경호처, 경호원들 상대로 이런 식으로 통화, 문자 내역 제출하라. 이러니 경호원들이 정말 맥이 팍 빠지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감찰이다. 우리를 의심은 하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호처의 경호관들은 자신이 목숨을 내놓고도 자기가 지키려는 경호 대상 인물 있지 않습니까? 보디가드, 목숨을 거는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부처, 조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150명을 상대로 문자 내역 이런 것을 다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경호처장의 그런 지시입니까? 이것도 역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호처장이 너무 가볍게 처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카프레이드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의 벤츠 차를 타고 그렇게 카프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엔 제재 품목이다. 그래서 유엔에서 경호처에 대해서 이 차에 재원이 돼서 이야기해달라. 왜냐하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대상 물건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영은 경호처장은 바로 그 차에 운전석 옆에 앉아서 차를 동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 관해서 유엔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요구사항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스운 일이 퍼졌습니다. 경호처, 이게 지금 보면 대한민국 경호처인지 아니면 요즘 하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북한 측 경호원들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 이 김여정에 대해서 국빈 A급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경우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이페크 부산에서 열렸을 때 이 경호업무를 위해서 물속에 잠수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주변 산에도 밤샘 경호를 하는 그런 일종의 경호 원칙상 여러 가지 시크릿이겠지만 그렇게 아주 강하게 경호하는 것이 바로 국빈 A급 경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직책으로 따지면 부부장입니다. 부부장 같으면 우리나라 차관급이죠. 차관급에 대해서 국빈 A급, 물론 뭐 김정은의 동생이니까 그런 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부통령 펜스 부통령도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때는 경호처 국빈 B급. 그러니까 김여정이 펜스 부통령보다 훨씬 더 엄하게, 그리고 경호 업무가 훨씬 더 높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빈 C급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국빈 C급, 김여정보다 훨씬 낮은 단계인 C급을 했고, 뭐 스웨덴 국왕분이라든지 이런 아주 국빈들에 대해서도 C급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호처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내 말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답방을 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정말 북한 바라기 이런 행동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게 너무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펜스 부통령이 국빈 B인데 김여정이 국빈 A다. 물론 뭐 경호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능동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격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정부가 다 모르겠습니까? 자기 부통령은 단계가 낮은 B급인데 김여정은 물론 김정은 동생이긴 하지만 A급을 하고 그리고 이방카 딸 C급. 그러면 미국에서도 조금 불쾌한 그런 반응도 나왔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호처 업무도 많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문재인이 대구 뭐 로봇 전략 산업인가 갔지 않았습니까? 당시 수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가서 칠성시장인가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시장 상인들도 있었겠지만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미리 알고 와서 뭐 환영 팻말도 들고 나서 환영한다 그리고 막 사진도 찍고 난리를 폈는데 그때 왜 경호원 중에서 한 명이 기관단총을 손에 탁 들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까? 이런 일도 제가 알기로는 경호 관계자의 말씀에 따르면 말단 경호원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시켜서 하는 행동이다. 어떤 경우에 뭐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장, 전통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들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것을 또 보니까 실례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좀 우스운 일이고 그리고 최근에 경호처 관계자들 또 술 먹고 또 업소에서 폭행을 행사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경호처의 여러 가지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영훈 경호처장 관서에 가사놈이 자기가 서지 않았다고 그렇게 내부 조사를 거쳐서 발표를 했는데 왜 또 이것이 기밀을 누설했니 내부 정보를 누설했니 그러면서 경호본부에 있는 150명에 대해서 휴대전화 통화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미국의 경우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말들이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백악관에 있는 경호원들을 상대로 통화 목록 제출하라.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이것은 경호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 믿지 못하는 것, 이런 상이 아닌가. 그래서 매일 또 주장하는 것이 인권 아닙니까? 범죄자인 것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또 청와대 경호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무시합니까? 만일 이런 자기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또 뭐 연애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사적인 그런 내부적인 공개하지 못할 그런 사연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감찰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면 그런 것을 당한 경호원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경호처장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언론하고 트러블을 벌이고, 그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경호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말썽만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흔들리고 또 경호처가 흔들리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영훈 경호처장, 지금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바로 근접하던 경호과장이 지금 또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흑막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 것인지, 정말 경호처장 그리고 주요 경호처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좀 확 깨끗이 하고, 지난번 최 선생님, 문재인 기동비서 최 선생님을 3급 고위직으로 할 때 당시 인사부장이 반대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친 사태다. 그러니 또 자천을 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기동비서가 3직급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못 시키느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상급 기동비서관은 그 해당 당사자가 계속해서 경호 업무에 종사해서 청와대에서 5급, 4급, 3급 계속 근무 연한이 많았기 때문에 상급이 된 것이고, 바로 최 선생님은 주영훈 경호처장이 바로 임명할 때 초장부터 고위직 상급을 맡긴 것이 아닙니까? 어하고 아가 틀리죠. 벌써 상황이 틀린데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하는 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급을 중과하고, 또 이명박 정부 때 기동비서관은 아주 낮은 직급에서 계속 근무 연한이 올라가면서 진급을 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일종의 국민들에 대한 사술 아닙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청와대 경호처. 지금 국민들이 계속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문제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처음에 가사 도우미 했다는 그 직원, 처음에는 언론에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 달라진 거 하고, 이런 부분도 누가 종용을 했는지, 누가 그렇게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최근 기강이 흐려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경호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